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사이드카까지 구경하는 그런 초고변동성 장세였습니다. 아래로 33포인트 당일 움직임 폭만, 위로도 26포인트대 움직임이 동시에 출현하는 엄청난 고변동성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전일 0.88% 하락했었고요. 외국인 선물은 1268억 매수가 잡혔었습니다. 1.23% 오늘 선물이 하락 출발 후에 아침에 사이드카도 발동되며 6.64%까지 급락하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을 주도로 말아 올려서 3.03% 하락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바이오 제약 섹터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줬고요. 반도체는 10시 반 이후에 끌어올리면서 선방했습니다. 중국 레이팅독 10월 서비스 PMI는 전망치에 부합하며 52.6으로 전월 52.9를 하회하며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 발행 세부 계획 발표했고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심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ADP 민간 고용 지표와 10월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장전에는 노보노디스크, 맥도날드 등의 실적 발표, 장후에는 아이온큐, 퀄컴 등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4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입니다. 콜옵션은 534억과 풋옵션 556억으로 둘 다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는 주로 외국인들의 콜 매도와 풋 매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어제 리뷰 영상에서 언급드렸었죠. 그래서 부담 이제 하락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니까 오늘 또 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날에는 풋옵션 매수 거래가 되게 많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어제 이제 리뷰에서 다뤘던 거니까 패스하고 11월 5일 거 오늘 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물에서는 620콜, 610콜, 600콜 청산을 포함했고요. 590콜, 580콜 청산을 포함했고요. 570콜, 560콜, 540풋에서 거래되었습니다. 1월물로는 580콜, 567.5콜, 535콜, 청산을 포함한 555풋, 그다음에 청산을 포함한 520풋 등에서 거래가 됐고요. 3월물로는 600콜, 570콜, 400콜, 600풋, 500풋, 480풋, 청산을 포함한 430풋, 40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6월물로는 최초로 720콜, 700선 위에서 거래가 됐고요. 575콜, 그리고 480풋 등이 거래되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이거는 오늘 장중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내용들과 파생반 텔레그램 때 시시각각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또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어제 복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일 시장의 부담감 증가 요인 영향을 한번 쭉 보고 또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첨단 인공지능 칩인 블랙웰의 수출 불가 입장에 젠순왕의 선물 발언이 지켜지지 못할 우려감이 제기되었죠. 연준 위원들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 스탠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ECB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ECB 위원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AI 버블론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있죠.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의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등 숏포지션 베팅이 확인되는 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OLED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며 2,74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투자주의 종목 지정이 되었었죠.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익 수요가 증가했는데 요거는 이제 하루짜리기 때문에 이제 풀렸습니다.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 지표 있었고요. 늘어난 외국인 선물 매도 수급, 누적 수급이 상당히 컸죠. 그리고 현물 고가 매도 수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조 원대 넘는 매도가 있었고요. 전일 블록딜 풋옵션 거래대금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도 어제 하락과 오늘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줬죠. 나스닥이 밤사이에 2% 하락 마감했었고 국내 선물 시장은 당일은 기존 상승 추세 빗각을 깨면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 계속 이 상승 추세에 있던 시장은 오늘 시가부터 깨고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방 압력을 좀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오전장에만 했던 날이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코스피 현물 매도 및 개인 위클리 풋매도세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자 꼬리를 단 내용이죠. 자, 분봉 쭉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빗값을 이제 그었던 게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넘어가는 요 과정, 볼벤 하단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여기가 6.6%나 떨어졌던 굉장히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죠. 전일 대비 40포인트가 넘었어요. 40포인트? 40포인트 정도 됐죠. 자, 오전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추가 하락한 뒤에 10시 반 이후로 크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것 또한 26포인트가 넘게 올라간 거죠. 사이드카는 선물 지수가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채 1분 이상 지속되면 5분간 프로그램 매매 효력을 중단시키는 단기 시장 안정 조치 중의 하나로 가장 최근에는 2024년 8월 5일에 발동되었었습니다. 당시 요거는 이제 사이드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 10시 반 이후로 상승하던 이 반등이 시작된 당시 이슈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개했고 중국 정부도 이에 화답하여 24%의 대미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했다는 소식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며 나스닥과 함께 반등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아래로 당일 고가 대비 약 33포인트가 떨어졌었고 위로 저점 대비 최고 26.5포인트나 반등하는 초고변동성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들에게 떨어졌을 때 받으면 된다라는 경험을 쌓게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며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풍부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받아주면 올라간다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는 하죠. 좀 많이 흔들리곤 있지만 자, 11월 3일 월요일은 수급상 상방 에너지만 있었고 그래서 일봉 보시면은 월요일은 그냥 오로지 상방 수급만 있었죠. 그 다음에 화요일은 11월 4일 화요일은 수급상 하방 에너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크게 내려갔다가 크게 반등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소 복잡한 구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물, 선물, 미니 선물 옵션, 월물 옵션, 위클리 옵션 등에서 복잡한 구조가 출현했습니다. 어떻게 출현했냐? 일단 먼저 수급상 상방 에너지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연기금의 코스피 매수 583억, 개인 선물 매도가 8,762억입니다. 무려 8,762억은 굉장한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반대로 개인들의 선물 매수가 9천억 정도가 잡혔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한 정도의 힘이 작용했는데 그래도 당일의 힘이 더 셉니다. 아직 누적은 이렇게 매도했어도 약 매수 포지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인 월물 콜옵션 매도가 40억 정도 잡힌 것 있었고요. 개인 월물 풋옵션 매수가 171억 원, 외국인 풋옵션 매도가 142억 원이나 잡혔습니다. 다만 프리장 초반에 큰 손으로 추정되는 개인의 월물 597.5 콜과 풋과 그다음에 595 풋의 대규모 풋 매수를 포함했고요. 이후 풋 매도 포지션의 손절을 다수 포함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외국인의 미니 선물 매수는 718억이 잡혔고요. 외국인의 위클리 옵션 콜옵션 매수가 7억 원, 풋옵션 매도가 44억 원에 의한 상방 포지션을 구축했던 것. 그래서 내일은 위클리 옵션에서 외국인이 이대로 힘을 쓴다면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강조드렸지만 개인들의 위클리 풋매도가 많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의 대기 자금이 적극적으로 받아준 것도 컸죠. 개인 예탁금 증가 등을 통한 풍부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 하방 에너지입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 매도가 2조 1618억 원이 잡혔고요. 코스닥은 6754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자꾸만 고가의 매도를 시도하는 모습이 자주 반복되고 있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누적으로 7조에서 8조 원 사이가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 위클리 콜옵션 28억 매수, 그 다음에 위클리 풋옵션 매도가 61억이 잡혔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내일 요게 변화가 생기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생긴다면 개인들은 양매수 효과를 오랜만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프리가 또 빠지기도 하니까요. 지금 옵션의 프리가 너무 부풀어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좀 진정해서 횡보를 하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흔들고 나서 횡보를 하냐 이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전에
지난주에는 야 이제 시장 10포인트 정도의 하루 진폭도 안 되겠다. 20포인트 정도는 하루에 보여줄 수 있겠다. 어떻게? 하루 20포인트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월요일에 20포인트가량 올라갔죠. 그 다음에 와 이거 20포인트 올라가기만 하면 뭐예요? 그 옵션 프리를 조절하려면 낮추려면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가는 쪽도 20포인트씩 나올 수 있다. 봤는데 20포인트씩 움직였어요. 그런데 변동성 지수 오히려 더 올라가고 옵션의 풀이 더 살찌워졌습니다. 이거 뭐야? 20포인트로 안 되겠는데? 30포인트는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중에 오늘 33포인트나 떨어졌다가 또 30포인트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출렁임이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옵션이 더 뚱뚱해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걸로도 안 되겠네.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30포인트 이상으로 40포인트 정도까지 흔들거나 3, 40포인트 뭐 진짜 충격을 주거나 물론 이제 만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덜 움직여도 이제는 옵션의 프리가 결국에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기 6거래일 남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결국엔 진정되거나 아니면 하루 날 잡고 완전히 횡보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프리를 조금 쭉쭉쭉 빠지게 다이어트를 좀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5거래일, 4거래일, 3거래일 갔는데도 아직 안 나온다면 마지막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것도 아니라면 당일에 엄청난 큰 거래를 발생시켜서 아예 한쪽을 녹이고 한쪽을 덜 올라가게 하면서 프리를 죽여버리는 수도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고변동성이 아직도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금융투자의 위클리 콜옵션이 40억 매도가 나왔었고 위클리 풋옵션 매수가 51억으로 하방 포지션을 반대로 외국인과 반대로 구축을 했습니다. 위클리 옵션에서 투신 선물 매도가 1,900억 정도 잡혀서 끝났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1조 1,294억 원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수급상 상방에너지와 하방에너지가 모두 같이 있었고 월요일과 화요일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반 텔레그램 중에 오늘 3컷 정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일에는 제가 오늘 6% 하락하기 전에 파생반에 제가 원래 이런 디테일 이제 원래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거의 드리지는 않는데 어제는 오버나잇 숏이 좀 메리트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어제는 뭐 오버나잇 숏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 오늘 숏 오버나잇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상승 반등에 깨질 각오를 한 물량 정도만 할 수 있겠다. 원래 이런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그냥 이렇게 그냥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리스크 대비 리턴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리스크는 커도 이거는 리턴이 크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리스크가 클 때는 리턴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리스크 어느 정도 깨질 각오를 한 다음에 커트 잡고 리턴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월물 풋옵션은 프리가 많이 붙어있는 점을 고려해서 선물과 미니 선물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선물에서 33포인트, 전일 대비 39포인트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선물에서 엄청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었겠죠. 선물 기준 짧은 컷 이런 것들이 이제 커트 완전히 동떨어져서 출발했으니까 커트가 되지 않았고 밑으로 익절을 어떻게 하느냐로 넘어갔었죠. 아직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만 나스닥의 흐름상 전환의 길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거의 1년에 뭐 한두 번 들이지도 않는 이제 오버나잇에 대한 원래 이제 그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생존 트레이딩을 이제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일부 오버나잇 할 만한 날이었음을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3컷 정도 가져와서 볼 건데요. 요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장중에 시시각각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이제 텔레그램 방에 정혜연 방입니다. 정규 교육반이고요. 그냥 구독자 방하고는 다릅니다. 구독자 방에는 요 내용이 한 1-20% 정도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계속 하루 종일 제가 타이핑을 해서 올려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자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은 현재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신규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네이버 카페에 인증하셔서 초대 받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매매일지 공유 방이 있어서 또 장 마치고 같이 방송에서 점검하기도 하니까 같이 활용하셔서 이 험난한 시장을 같이 함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시 46분입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받아주면서 시작하기도 했죠. 1268억 야간에 매수한 거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누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줄이면서 시작했으나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은 일봉으로 상승 빗각을 깨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빗각을 봤죠. 근데 빗각이 언제 깨지나 봤는데 깨지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깨진 상태에서 다시 빗각으로 올라서지 못하면 밑으로 한 번 더 열리게 되고 중간에 빗각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될 확률을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굉장히 출렁임이 크겠죠. 뭐 한 2, 30포인트는 계속 움직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들어올리지 못하면 추세가 이탈된 상태가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추세가 이탈된 상태로 종료를 했어요. 다만 하루 이틀 사이에 급반등을 하면 일시적으로 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때 월요일에 위로 삐져나갔던 것처럼 바로 일시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시간이 길어지면 이탈로 보게 됩니다. 자, 8시 56분에는 그동안 올랐던 종목군에서 돈이 빠져서 제약바이오로 관심이 이동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시 59분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10만원을 지킬지 SK하이닉스가 55만원을 지킬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9시 1분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과 기술적 이탈 그리고 전일 블록될 포지션 등에 의한 초반 하락세가 출현하고 있었죠. 1차 지지 부근이 체크되고 있었는데 그냥 다 이탈했어요. 1차든 2차든 오늘은 6% 넘게 떨어졌는데 잠깐 제동이 걸리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쭉쭉 그냥 이탈했죠.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는 날이었죠. 굉장히 빠르게. 그래도 좀 넓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냥 무시하고 내려 꽂았습니다. 예, 워낙 매도 에너지가 강했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출렁이면 그냥 쭉쭉 빠졌죠. 자, 그리고 9시 3분에는 전일 종가 대비 15포인트 이상 그리고 오늘 고가 대비 10포인트 이상이 벌써 움직인 시간이었습니다. 고변동성 장세가 지속되었고 장중 추가적인 진폭 확대에 계속 주의해야 했습니다. 어제 오버나잇 숏을 잡으신 분들, 어제 오버나잇 숏에 대한 관점을 드렸었죠. 어제 오버나잇 숏을 잡으신 분들은 이제 어디를 다시 되돌리지 않으면 보유해야겠다. 자, 여기를 다시 되돌리지 않으면 보유해야겠다. 자, 밑으로 깨졌을 때 여기를 다시 되돌리지 않으면 보유해야겠다.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다시 되돌리지 않으면 보유해야겠다. 그러면 되돌렸죠? 보유 청산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겠죠. 카페 MLG 복귀 시간에 늘 공부하는 익절 업데이트를 적용해서 라인을 긋고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9시 6분에는 현자리 리뷰 영상에서 다룬 옵션 가격을 고려한 돌파 자리였고요. 564에서 565 여기 이탈되면 쭉 빠지는데 2차 라인까지 공간이고 그 공간마저도 그냥 쭉쭉 빠졌습니다. 550선에 해당하는 자리까지도 이탈했을 정도니까요. 누적 7, 8조 원까지 선물을 매도했던 외국인은 이제 가진 현물을 직접적으로 눌러서 수익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9시 12분에는 개인 월물 풋옵션 매수의 대부분은 아침에 597.5 그리고 595도 있습니다. 이 풋을 산 개인 특정 큰손 영향인지 대중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하락을 이제 그 개인들의 풋옵션으로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대중성이 잡혔어요. 나중에는 예, 개인도 이제 풋매도를 항복하면서 총 토탈 171억의 풋매수가 잡혔잖아요. 나중에는 대중성도 잡혔으나 초반에는 밀릴 때는 대중성이 아니라 큰손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일단 큰손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597.5를 대표적으로 풋을 보면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왕창 들어갔습니다. 언제요? 8시 53분에. 그 뒤로 거래도 되지도 않아요. 8시 53분에 230계약 딱 찍고 그 다음 거래가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보유한 상태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크게 잡혔습니다. 595화에서 20억 이상 잡혔습니다. 그게 일단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대중성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큰 손들의 포지션이었다라는 거, 베팅이었다라는 거. 자, 변동성 지수가 빗각 40포인트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원을 이탈했고요. 마이너스 4%까지 진행된 속도는 자, 이때 마이너스 4를 찍고 있었고 실제로 마이너스 6.6까지 갔죠. 근데 마이너스 4%까지 진행된 속도는 24년 8월 5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마사까지 간 적은 있는데 하루 종일 가서 마사였죠. 2차 지지 부분에 근접했는데 거의 고속으로 진행했고 지지도 되지도 거의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강한 매도세에 그냥 뚫고 가버렸죠. 지난 만기에서 개인들이 위클리 콜매도를 해서 계속 올라갔던 것과 반대로 오늘은 위클리 풋매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월요일 만기 때는 개인들이 위클리 콜 매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걸 잡아먹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오늘은 만기도 아닌데 내일 만기인데 반대로 위클리 풋 매도를 계속 늘려서 그걸 잡아먹는 방향으로 초반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루 더 있고 다른 에너지도 작용하면서 반등세도 강하게 나왔던 거죠. 빗값 긋고 확인했고요. 9시 30분에는 코스피 사이드카 근접하는 시간이었는데 근접하기 전에 잠깐 반등이 나왔습니다. 선물이 마이너스 5% 상태에서 1분간 지속될 때 프로그램 매매 효력을 5분간 중단시키는 거였죠. 9시 30분에 일단 방어세가 나왔는데 9시 31분 봉 기준봉으로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봉은 자 9시 31분 봉이 요겁니다. 여기 기준봉으로서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깨고 사이드카 들어갔죠. 자, 이거 중요했는데 가장 가까운 것을 돌파했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여기 음봉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이 빗각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는 사이드카 걸리고 나서 반등이었죠. 그리고 사이드카가 해제되고 나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고, 사이드카가 해제되고 나서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아, 프로그램으로 제법 누르고 있구나 합니다. 프로그램 효력이 중단됐을 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해제가 5분 뒤에 되니까 다시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구나, 그럼 다시 빗각을 설정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 빗각은 아니구나, 이것보다 더 넓게 봐야 되겠다, 오늘은 하방이니까 넓게 봐야겠다 해서 이거를 그어놨고 여기서부터 안착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롱은 이 정도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볼벤 하단이긴 하지만, 물론 볼벤 하단이어서 볼벤 하단 이탈을 보고 손절컷 잡고 하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위험하긴 했죠. 하단 일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기도 해요. 최저점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하방이 워낙 세니까 마이너스 6% 갈지 마이너스 7% 갈지 마팔 갈지 모르잖아요. 마팔 가면은, 현물이 마팔 가면은 어떻게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릴 텐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역행하는 거는 조금 더 살펴보고 가자라는 주의로 이 빗각을 라인을 잡아드렸던 거고, 여기서 비로소 올라왔고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도 정돈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0분에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32분 제이타라면 마이너스 5%대로 열릴 확률이 생기고, 그 이상도 가버렸죠. 열리고 그냥 더 간 거예요. 봉을 지키면 오늘 저점을 확인했는데 이탈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드카 기준 직전에 방어세가 등장한 건데, 삼성전자도 21선을 일단 지지했는데, 자, 두 번째 컷을 보면서 9시 43분에 위클리 개인 풋매도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위클리 풋매도 중요하다. 내일 까지 봐야 됩니다. 월요일과 반대였고요. 9시 31분이 깨졌다. 기준봉이 깨졌죠? 깨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락하겠죠. 그러면서 그동안 7, 8조 원 이상 누적시켰던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은 하루 만에 대규모 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또 줄기도 했어요. 반등 나오면서. 그리고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가 걸린 뒤 프로그램 매도 효력이 중단되자 약간의 반등도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사이드카는 5분간밖에 진행되지 않죠. 사이드카 해제 후 주춤거리는 시장이고, 변동성 지수는 40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고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 보면은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그래도 흐지부지 되지만 하방 우위였습니다. 이거 바뀌었습니다. 끝에 개인들은 상방이었고요. 금융투자는 하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추세 이탈 후 중요한 지점에서 지금 놓여 있는 거 550 라인, 그걸 순간 이탈했는데 결국에 그 자리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그냥 조정 국면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지킬 자리는 지켜줬습니다. 내일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 또 봐야 됩니다. 밤사이에 또 어떻게 나스닥이 될지 모르잖아요. 나스닥이 만약에 또 하락해가지고 밤사이에 만약에 개파락을 하게 된다면 얘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 여기 또 지키는지 봐야 돼요. 아니면 여기 빗값까지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쳐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나스닥이 좀 괜찮아서 요거를 살린다면은 여기 이 빗각 요 라인을 체크하고 다음 번으로 이동하겠죠. 어쨌든 출렁임을 이렇게 주든 순서를 어떻게든 주면서 이제 횡보로 넘어가야 살찌워진 옵션의 프리가 빠지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컷입니다. 자, 세 번째 컷은 요렇게 이거는 점심시간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반등하던 시기였죠. 삼성전자는 10만원을 회복했고, 반면 개인 선물 매도세는 잠시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베팅 포지션이 바뀌었었는데, 외국인들은 일단은 아직도 상방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후장에 바뀌었습니다. 오후장에 콜매수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방으로 바뀌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개인은 상방이었고 금융투자 하방이었습니다. 개인 위클리 품매도만큼은 크게 줄이지 않고 홀딩 중이었고요. 위클리 품매도가 60억 내일까지 변화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언급드렸고요. 트럼프 속보가 나왔었죠. 대중 보복관세 내년 11월 10일까지 철회가 아니라 유예였다. 그리고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반등이 나왔죠. 11시 반 이후 반등, 나스닥 반등과 함께 10시 반부터 사실 시작됐는데 나스닥 반등이 본격적으로 11시 반이었습니다. 11시 반 이후 나스닥 반등과 함께 증시 반등의 사유로 볼 수 있겠다. 굳이 이슈를 따진다면 이걸로 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 즉 대기자금이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밑에서부터 20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오며 시장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보복관세 1년 유예 내용으로 다만 외국인의 선물 누적 포지션은 매도로 유지 중이고요. 오늘 미니 선물과 풋옵션 쪽으로 수급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위아래 30포인트 정도씩은 움직일 수 있는 초고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후 방송으로 오전장을 이렇게 마쳤고요. 이 정도만 보고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3컷만 좀 준비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한번 점검 복습해보시고요.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오늘 원인님 매매일지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다뤘었죠. 매매일지 복귀 방송 장 마치고 나서 카페에 보는 방송하는 건데요. 끝까지 남아 계시면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희님 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끌었는데요. 원금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생 상품에 발을 들이시고 손실봤던 모든 걸 커버하고 파생반에 1년 있으셨거든요. 자, 게시글 보기 해가지고 보면 그동안 매매일지를 이렇게 꾸준히 작성해 줬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3월 11일부터 파생반은 11월 10일에 들어오셨어요. 작년에 거의 만 1년 됐죠. 1년 동안 파생반 정규 교육반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실력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초반에 매매하던 거랑 지금이랑 또 많이 달라졌어요. 6개월 조금 더 지났죠. 8개월 정도 이렇게 매매일지를 꾸준히 올려주셨는데 처음 매매한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초반이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원희님을 특별히 더 교정을 많이 시켜드렸던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23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지금 옵션 매도도 하고 옵션 매수도 하고 선물도 하고 파생 상품을 도전하고 있는데 정말 철저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응원해 주신다면 여러분들께도 그 에너지가 같이 긍정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원금 회복 후 첫 수익을 어제 이제 또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오버나잇 관점을 또 참고해가지고 또 끌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오버나잇까지 해가지고 풋옵션 520을 오버나잇에서 0.49에서 가서 4.15에 청산하고 풋 540도 한계약 오버나잇에서 1.45를 8.24에 청산하는 모습으로 오늘 평소에 목표 수익, 하루 목표 수익 30만원대보다 10배 10일치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금 회복하고 첫 수익, 어제 원금 회복을 했다고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첫 수익. 자, 이대로 쭉쭉 나아가시고 또 인출 잘하시고 자금 관리 잘하시고 미리 좀 필요한 돈 먼저 체크해 두시고 처리해 두시고 이런 모습들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또 이제 이런 게 또 붙으면 또 욕심이 나올 수 있는데 욕심 컨트롤 잘 하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카페에 이렇게 또 좀 전 저녁 때 올려주셨네요. 중사님 방송 15개월 후기 15개월 듣고 파생반에 3개월 뒤에 들어와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일지 한 11개월 쓴 거예요. 11개월 아니 9개월 8개월 정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카페 들어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말씀 나온 김에 또 더 말씀드리면 여기 수익인증 후기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밑에 있죠. 보면 여기 KM님도 지난번에 24년 11월에 방송 6개월 파생반에 계시거든요. 지금도 6개월 후기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글들을 쭉 보시면 어떻게 저런 분들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실력이 많이 늘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깨달으면서 좀 함께 좀 긍정적인 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우리 함께님도 파생반에 대해서 또 후기 남겨주신 것도 있고요. 한번 쭉 가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함께님 또 올려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아직 혜택 안 받으신 분도 수수료 혜택 받으시고 지금 그냥 쓰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것보다 최소 4배에서 많게는 13배에서 20배까지 비싼 건데요. 수수료 할인 제가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저로 제공해 드리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한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매매 지금 안 하셔도 만들어 두기만 하면 됩니다. 조건 없고요. 그냥 저를 통해서 알게 되기만 하면은 다 받으실 수 있고 주변에 소개도 가능합니다. 요거 수수료 할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고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수수료 혜택 정말 나중에 목돈 쌓여요. 누적되면 수수료로 1년치, 2년치, 3년치 쌓아보면 파생은 수수료가 정말 많이 잡힐 겁니다. 누적으로 몇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몇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수수료만 억 단위 차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그래서 큰 차이가 나니까 꼭 혜택 받으셔서 그걸로 할인 받으셔서 쓰시기 바라고요. 적응하면 또 금방 적응합니다. 정규 증권사고요. 어떤 뭐 그 사설 HTS 뭐 이런 사설 프로그램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정규 여러분들이 직접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받아서 HTS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하는 정식 증권사 계좌니까 거래소 규정을 기본적으로 따르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생반 3컷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물 같은 시기에 월물 옵션 등합을 보면 등가 이제 565콜인데 등가 565인데 565콜이 15.50, 565 풋이 14.5 합치면 30.05입니다. 등가의 양합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말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자, 6일 남은 6일 기준 종가 기준 옵션의 등가 양합을 비교하면 이제는 2배가 아니라 평소에 3배까지 부풀어 있습니다. 3배 정도 부풀어 있습니다. 자, 요게 작년 12월물이고 1월물, 2월물, 3월물, 4월물, 5월물,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 10월물, 11월물인데 자, 10 정도 되고 있죠? 평소에 10인데 지금 30이에요. 3배 정도 부풀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6일 동안 녹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큰 변동성을 출렁임을 이런 식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아예 멈춰가지고 숨죽이고 풀이를 뺄 것이냐 이건데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쨌든 옵션의 등가의 양합은 0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딱 0은 아니고 등가가 이렇게 있으면 내재가치, 콜의 내재가치와 풋의 내재가치가 뭐 0. 몇일 수도 있고 1. 몇일 수도 있고 하겠죠. 이제 그 정도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재 30이라는 겁니다. 아예 한쪽으로 완전히 변동성을 키워버려가지고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덜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도 가능한데 그걸 출렁임을 주면 줄수록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0포인트대 떨어지고 3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6거래일 동안에 더 큰 출렁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가 잠잠해져야 풀이가 확 줄어드는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크게 출렁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한다든가 하면서 이 시스템적으로 얘가 녹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부풀어 있다라는 거는 옵션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 자금들이 옵션에 베팅된 자금들이 아직도 큰 변동성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방송 끝자락에 보면은 제가 이제 밴드 옵션 변동성을 고려해서 계산된 상하단 밴드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끝자락에 중간에 나올 거고요.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하고 반복 수정한 내용이죠. 뭐 618, 599, 585, 564에서 65 다 이탈했죠. 오늘 551도 이탈했다 왔고 534에서 36 아직 이건 뭐 이번 주에 만기 전까지 갈 수도 있겠죠. 526도 도달 가능합니다. 자, 그 밑으로는 이제 조금 머니까 이제 또 체크가 필요할 때 하겠지만 한 번에 흔들리면 520선까지도 내줄 수도 있다 정도로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할 때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43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52.4%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533억 매수했고요. 이젠 좀 매도가 많아서 실제로 매도가 이렇게 누적 매도가 많으니까 매도는 그대로 두고 현물을 때려가지고 이제 시장 지수를 그냥 시가총액을 그냥 낮춰버리죠. 선물은 많이 채워졌으니까 물론 더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이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충분히 현물과 옵션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누적 포지션이 무서운 겁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으로 잡혀 있고요. 9월 만기 이후 약 7조 4천억 정도 이상의 매도가 잡혀 있습니다. 사이즈 업 돼 있으니까 10조에서 13조 원까지도 부풀어서 매도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수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 이거를 누적시켜서 청산시키는지 앞으로 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궁극적으로 언제 익절 청산할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조 1294억 매도했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0조 6161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47.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8523억 대량 매도 차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중기 추세 빗각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자, 아래로 1410원 지지받고 올라왔죠. 위로 1440 오늘 시가부터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자리까지 봐야 되는데, 다음은 다음 저항대 1470에서 80인데 상단인 1480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단 그거 넘어가면 이제 1500원대 가겠다라는 거니까요. 자,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13.22% 상승한 40.51로 마감했습니다. 빗각 추세를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언저리에 끝이 났네요.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시기죠. 옵션 시장은 남은 6거래일 동안 위아래 약 6.25%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현재 코스피 200 종가인 565.4에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하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상단은 600선이 됩니다. 자, 이거는 6거래일 동안이에요. 왜 6거래일이냐? 남은 만기가 6거래일이기 때문에 11월 만기까지만 환산해서 보면 변동성 지수의 기준은 30일입니다. 30일, 약 20일에서 22거래일 기준으로 얼마나 앞으로 시장이 변동할 것으로 보냐, 이걸 옵션 시장에서 나타난 걸로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6일 6거래일로 환산을 한 거예요. 20일에서 22가 아니라 6거래일로 환산했더니 약 6.25% 정도가 나오더라. 그럼 뭐예요? 위로 600선. 자, 코스피 200인데 편의상 지금 베이시스가 0.1이니까 편의상 선물로 볼게요. 자, 600 지금 여기가 600이고 하단이 530이에요. 자, 요 정도의 변동성을 지금 생각하면서 옵션 시장에서 지금 이 옵션의 프리가 부풀어 있다라는 거죠. 남은 6일 동안 요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걸로. 근데 생각보다 또 금방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움직인 걸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을 준 다음에 침착해지면서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프리를 녹이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흔들고 정신없이 흔든 다음에 프리를 녹이는 시간도 있겠구나, 아니면 프리를 녹이고 한번 흔들겠구나. 순서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옵션은 6거래일 내내 쭉쭉 빠져야 된다는 거죠. 등합이.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이제 30일, 즉 21에서 22거래일 정도로 이제 계산해보면 약 12%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면, 위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633이고 아래로는 498 정도가 나옵니다. 30일 동안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거래일 수가 더 기니까. 다만 이때 변동성 지수가 내려오겠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침착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떨어지면, V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그때는 옵션에 붙은 프리가, 엄청나게 붙은 프리가 빠지게 되고 변동성 밴드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산된 거,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한 것을 가끔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또 댓글도 많이 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